색이 없고 연필이 가지고 있는 명도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물건, 뭐 뒤에 있는 물건, 물체, 그리고 색감까지도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배영미입니다. 식탁 드로잉 23번째 시간이죠? 저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맞아요. 지난번이 22번째,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취지에 맞게 식탁에 앉아서 잠깐 시간을 보내시는 거니까 가볍게 연필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비하고 4비 2개 준비하였습니다. 꼭 2가지 아니어도 괜찮고요. 4비로만 하셔도 괜찮고 2비나 B가 있으시다면 오히려 조금 연한 연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4비가 물론 진하게 나와서 좋기는 하지만 이제 그리시면서 너무 이렇게 막 손에 빠르게 뭉개지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린 것들을 찾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밑에까지 막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조금 강조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만 땡겨서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제 길에 집 사이사이에 나 있는 나무에 좀 집중해가지고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 끝라인,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요 나무들을 중심으로 할 거라서 스케치를 이제 가볍게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보통 이제 촬영을 해두고 항상 휴대폰 속에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어렵습니다. 복잡한 게 많고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거는 그리는데 얼마나 걸릴까, 빨리 완성할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림들을 고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를 때는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 이 그림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집이 조금 작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그리시다가 보면은 점점 나중에 이제 사진도 딱 필요한 부분만 촬영을 하게 되시고 그림도 좀 더 어렵지 않게 접근해서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좀 더 복잡하고 뒤에도 집이 있고 막 이런데요. 이렇게 좀 생략을 해가지고 이 정도만 나오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필을 좀 길게 잡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부러질 것 같은 느낌으로 길게 깎았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기셔도 좋고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짧으면은 그리시면서 계속 깎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은 긴 듯하게 깎아두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오른쪽이 어두워진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 나무가 이제 역광 같은 느낌으로 위 이렇게 사이드를 빼고는 다 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연필을 4비로 바꿔가지고 진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는 외곽을 스케치해 놓으셨던 것보다 그리시면서 조금 더 바깥으로 삐져나가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굉장히 블록블록하고 막 입체적이기 때문에 조금 짧은 선들을 지그재그로 손목을 많이 움직이시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확실히 지금 입비하고 지금 맞닿게 선을 그어보면 굉장히 두툼하고 진하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세분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선택적으로 더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굉장히 손님이 이제 좋으신 경우에는 꼭 4비가 아니더라도 3비 정도만 선택하셔도 연한 선에서부터 진한 선까지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조금 손님이 약하시고 부담스럽다, 진한 선을 막 쓰기가
겁이 나신다 한다면 조금 더 나가는 뭐 6B 정도를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곽으로 올수록 지금 연필을 돌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서 짧은 선들을 쓰면서 이렇게 외곽은 툭툭 찍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 마치 쉼표를 그리는 것처럼 해보시면 쉽습니다. 흰 여백을 일부러 좀 남겨두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역광이기 때문에 사실 덮기는 덮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명도를 조절하실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필은 요 한 자루만 있어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편하게 그릴 수 있고 또 지우개도 지울 수 있고 여러 장점이 많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삼 이제 색연필만 한참 하다가 요즘 이제 연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종류별로 왜 모으시는지도 알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하시면서요 그냥 이렇게 슥 한번 빼보시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상하다 하시면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케치 선들처럼 남는 이런 선들이 갑자기 그림을 좀 편안하게 멋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잠시 대기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를 할까 이럴 때에 이렇게 끌고 다니시다가 그냥 이렇게 쓱 움직이시는 느낌. 그래서 이런 멋내는 느낌의 선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띠처럼 또 남게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힘을 주셔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강조. 근데 여기만 완성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프린트처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80에서 90%, 90%도 사실 많습니다. 70에서 80% 정도 완성을 하고 일단 다른 데로 넘어가 보셔야 되세요. 그러면서 점점 진하게 할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파리를 찍으면서 이 반대쪽 나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지붕 라인만 잡겠습니다. 긴 선 연습도 이때 해보시고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밑에 이때는 세로선. 근데 이제 집 옆도 요 같은 4B로 해서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여기랑 여기랑 또 맞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필 바꿔서 조금 얇은 선으로 가볍게 옆면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붕 진한 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겠죠? 살짝 잡아두시고 세로선 한 방향입니다. 지금 위에서 내리는 선을 쓰고 있고요. 이쪽에도 지붕 다시 이 방향으로 최대한 그냥 긴 선들을 써보세요. 간격이 조금 벌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붕 끝라인을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 나무를 이제 선택적으로 더 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삐로 가볍게 가실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요. 지붕을 진하게 하신다면 얘를 좀 밝게 가시고 요 밑에 다른 앞에 있는 집의 지붕 끝을 오히려 진하게 하시는 것도 여기에 조금 잎이 밝은 나무를 선택적으로 잘 보이도록 돋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빗물바지가 있어서요. 여기에 간격들도 요 끝으로 나오실수록 점점 조금씩 넓게 하시면 요 간격 때문에라도 원근감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살짝 덮어도 괜찮습니다. 이 간격 그리실 때 진하게 해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 지붕의 방향에 맞게 선들을 이렇게 가볍게 들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무까지 닫비로 가겠습니다. 휴대폰은 이제 저는 보통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보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익숙해서 자꾸 그렇게 하긴 하는데, 휴대폰이나 다른 뭐 여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보고 그리신다면 특히 휴대폰은 흑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어둡게 해야 되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너무 조금 막막해지신다면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흑백으로 한번 바꿔놓고 그려보시면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데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그리기가 수월해지시니까요. 초반에 연필로 그리실 때에 그 기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에 여기 굴뚝은 삿비로 갈게요. 이 밑에의 길도, 이렇게 꺾어지는 길도 물론 예쁘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붕 끝에 있는 나무들 요런 라인이 예뻐서 사진을 찍기 마련이기 때문에 밑에보다도 윗부분이 강조되게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뭐 꼭 꽉 채워야 맛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밑 받은 데 충분히 남겨놓고 어두워지는 데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붕과 맞닿는 요런 쪽이 아무래도 또 나무들이 진해지니까요. 밑부분들, 지붕 끝나는 부분 딱 떨어지게 또 진하게 들어오시고, 위로 올라오실수록 툭툭 찍으면서 나무의 끝느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심해도 여기에 자꾸 묻게 돼서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지지하시고 좀 들고 가시는 연습도, 손목을 들고 그려보시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잎이 작고 좀 연한 나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가 붙는데요.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일단 그려보시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잘 안 보인다 하시면 그때 지붕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도 괜찮거든요. 색이 없고 연필이 가지고 있는 명도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물건, 뭐 뒤에 있는 물건, 물체, 그리고 색감까지도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미세하게 밝고 연하고를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명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후작업, 후속 작업처럼 해보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뭐 찰필도 사용하실 수 있고 지우개로 새로운 기법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선을 좀 다양하게 쓰고 무언가 그리고 있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좀 담백하게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끝으로 갈수록 짧은 선, 이 안쪽 진해지는 쪽으로 내려오실수록 좀 도톰한 선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붕이 좀 더 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제가 좀 더 힘을 쓰면서
선방향은 유지하고요. 연필을 돌리면서 조금은 날카로운 듯 진한 선으로 갑니다. 다 똑같이 밀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 나무하고 좀 떨어지는 느낌만 나도록 진해서 조금 빠지게 오셔도 좋고, 아까 칠해놓은 거를 다 덮지 않고 조금 차이가 나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쪽에도 지붕에 보통 이렇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라인 잡아주시고 그냥 윗부분만 가볍게 다른 방향 선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가 진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진하게 해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빛 받은 나무들의 밝고 어두움보다 이 어둠만큼은 더 비슷하거나 더 진하게 어두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서 앞쪽에 나무를 조금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뾰족하게 깎으시면 조금 더 진해지고요. 길게 잡고 계셨다면 조금 더 짧게 잡으시면 진한 선을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해집니다. 이때는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한 묘사들도 조금 필요하니까요. 요 끝으로 나오는 작은 잎들, 그래서 꼭 여기 나무랑 연결이 안 돼도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그리셔도요. 그게 얇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동떨어진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 모든 가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게 어떤 때는 더 어색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시면서 좀 띄어서 점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때부터는 덮어주시는 거죠.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이 위쪽에서는 남겨주셔도 좋고요. 조금 살짝 이렇게부터는 이 밑에 부분이 충분히 어두워지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케치북은 좀 더 질감이 있습니다. 아주 매끄러운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좀 희끗희끗하게 남는 부분도 있고요. 매끄럽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칠해지는 선 방향의 느낌들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아마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자꾸 질감 있는 종이가 주는 이런 포슬포슬한 느낌? 요게 좋아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선 연습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고, 제가 지금 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중간 점검처럼 보고 싶다 하시면 더 고운 종이, 매끄러운 종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길에 이 나무 그림자가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 수평으로 가셔야 좋습니다. 위쪽에 빛 많이 받는 부분에 굉장히 힘을 빼시고 꼬불꼬불하게 또 툭툭 살짝 점 찍는 느낌으로 들어오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금방 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두리를 하면 또 조금 마무리되는 느낌도 있고 여백이 오히려 강조가 돼서 새로운 분위기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끊어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재미가 되니까요. 여기도 나무까지 연결하시고 나뭇잎이 보이실까요? 요 바깥에 조금 삐져나가게 한 다음에 그 라인에서 다시 연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23번째 오늘의 식탁 드로잉 연필로 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년입니다. 2021년에 식탁 드로잉 계속되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연필로 놓지 않고 매일매일 드로잉 하실 수 있게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